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시즌2 MC를 맡은 김민정입니다. 오늘은 창업자분들이 창업 과정에서 특히나 어렵게 느끼는 세무 문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창업 초기에는 아이디어 고도화, 사업 파악, 투자 등 다양한 일에 집중하다 보니 세금 문제는 미뤄지기가 쉽습니다. 게다가 세제 규정이 복잡하고 빠르게 바뀌면서 어떤 세금이 부과되고 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도 큰 부담이 됩니다. 최근 법인세 인상 논의와 AI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 등 변화가 맞물리면서 세제 부담과 기회가 동시에 엇갈리는 상황이죠. 보이는 라디오 시즌2에서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창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세무 정보와 향후 전략을 한재무 세무사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카메라 보고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심세무회계 대표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한재문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한재문 세무사님의 자세한 소개를 해드리자면 현재 성심세무회계 대표 세무사로도 활동 중이시고 또 한국청년세무사회 상임이사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성심세무회계에서 담당하는 업종이 정말 다양한데요. 스타트업부터 유튜버, 인플루언서, 글로벌 셀러까지 거의 모든 분야를 맡고 계십니다. 바쁘신 가운데 보이는 라디오2에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세무사님. 제가 더 영광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는 세무사 활동을 하면서 기성업종뿐만 아니라 신성장 업종도 다양하게 관리하고 있는 세무사이기 때문에 오늘 많은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특히나 창업에 대한 세무에 대해서 면밀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네, 창업 준비를 하다 보면 세무 관련 부분이 막연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창업 초기에는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편일까요? 일단 세금 자체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 창업을 하시고 회사를 운영하시다 보면은 투자를 어떻게 받을지, 매출을 어떻게 신장할지, 그리고 비용 관리를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잘 구체적으로 모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께서 중요한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로 투자입니다. 투자와 관련해서 창업 준비 단계에서 꼭 알아야 할 세무 상식이나 주의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투자를 받으시려면은 초기 사업자 등록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사업을 시작하실 때 개인 사업자를 하실 건지, 법인 사업자를 하실 건지, 혹은 공동 사업자를 하실 건지, 법인으로 하신다면은 자본금을 얼마로 하실 건지, 업태와 종목은 어떻게 설정하실 건지 이런 거 하나하나가 투자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제대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투자금뿐만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에서 받는 창업 지원금도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투자금은 일반적으로 반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 포함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창업지원금 같은 경우는 유관기관에서 반환 의무 없이 그냥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회계 처리를 할 때 관련 비용에서 차감을 하거나 영업의 수익으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되거든요.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이익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법인세와 소득세가 모두 다 부과되게 됩니다. 그럼 지원금도 결국 창업자의 수익으로 잡히게 되면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시죠? 네, 맞습니다. 그럼 사용 시에 회계, 세무상의 주의점은 무엇일까요? 지출을 하신 다음에 유관기관에 적격증빙을 제출해서 지원금을 수취하셔야 되는데 이 적격증빙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걸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면 유관기관에서 공짜로 지원금 안 줍니다. 세금 계산서랑 그리고 계산서,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그리고 사업자 지출증빙 효능영수증 네 가지 중에 하나는 꼭 구비를 하셔야 되고 이와 관련된 견적서도 구비를 하신 다음에 각 지출 건마다 대조해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승인이 안 나서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 실제로 지원금 사용 관련 세무 리스크 사례가 있었을까요? 최근에는 제가 아는 대표님이 이제 광고비 지출을 하셨는데 광고비 지출하실 때 세금 계산서를 사실 발행을 안 하셨고 이 경우에는 적격증빙이 없기 때문에 지원금 수치가 반려된 경우도 있었고요. 어떤 경우는 세금 계산서를 수치는 하셨지만 견적서나 이런 각종 증빙 서류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대금이 좀 이체가 잘못됐다든지 금액이 좀 다르다든지 시기가 너무 차이가 난다든지 이런 상세한 부분 때문에 지원금을 수취하지 못하신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럼 지원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증빙을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다시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었겠네요. 맞습니다. 사업 초기에 지원금 못 받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틀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치명적인 불이익을 보실 수 있죠. 네, 그렇다면 창업 초기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는 창업 초기에 지원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금 제도가 굉장히 많은데 많은 사업주분들이 모르실 뿐이고요. 그 중에서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대표적인 거 한 두세 개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는 요건을 갖춰서 사업자 등록을 잘 하면은
5년 동안 50%에서 100%의 소득세 법인세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라서 잘만 등록하시면 소득세 법인세를 안 낼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고용과 관련된 제도인데 통합고용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상시 근로자 수 1명을 채용할 때마다 대충 한 1,000만 원에서 그 이상의 그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이거든요. 이런 제도를 챙겨가시면 아무래도 초기 창업자분들 세금 부담에서 많이 벗어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결국 중요한 것은 초기부터 꼼꼼하게 준비하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네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자분들이 이런 정보가 없으시다 보니까 초기부터 준비를 못 하셔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정보를 잘 확보하시고 이것저것 알아보시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요. 개인적으로는 세무 전문가와 한번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어서 창업자분들의 세무 관련 고민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곧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입니다. 창업할 때 개인 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처음부터 법인 사업자로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 세무나 세금, 투자 유치 측면에서 각각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이 들어왔네요, 세무사님. 일단 투자 유치 측면에서는 법인 사업자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투자할 수 있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개인 사업자는 사실은 투자 받을 수 있는 방식이 지분 투자나 이런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제한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법인을 좀 더 대출을 잘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투자나 이런 부분들 자금 조달의 측면에서는 법인이 훨씬 좋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세금 절감 측면에서는 사실 법인이 그렇게 유리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법인의 돈이 쌓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소득세가 6%에서 45%까지 누진세율로 점점 증가하는 구조를 갖고 있고 법인세 같은 경우는 10% 내년 기준으로 10%에서 25%까지 증가하는 누진세율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럼 거의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세율 차이가. 단순히 이것만 보면은 법인이 훨씬 유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법인에서 돈을 벌고 세금을 내고 나면 그 돈은 법인에 쌓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 돈을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꺼내서 받아야 돼요. 개인이 쓸 돈이 많으신 분들은 사실 많은 돈을 꺼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 그리고 배당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법인세를 내고 돈을 많이 꺼내시는 분들은 개인 사업자 하나를 운영하실 때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를 어떤 게 더 좋냐 물어보셨을 때 본인의 사업 방향성과 본인의 자금 지출 계획을 먼저 검토해 보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사업자로 창업을 한다면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가 있는데 어떤 선택이 좀 좋을까요? 저도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간이로 하셨어요? 일반으로 하셨어요? 일반으로 했는데 잘한 건지 모르겠어요. 잘하신 것 같은데 일단 간이과세자라고 한다면 큰 장점은 부가세가 적게 나온다. 그에 대해 단점도 굉장히 치명적인데 그 단점이라는 게 뭐냐면 환급이 불가합니다. 초기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매출보다 지출이 더 많이 발생하면 부가세 환급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환급을 못 받으니까 오히려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발로 차버리는 그런 약간 효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미래에 매출이 얼마 발생할지 확인해 보시고 미래에 내가 지출이 당장은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환급을 받으셔야 되니까 일반과세자로 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조기환급 제도라는 게 있어서 초기에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시설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업종에 대해서는 지출된 부가세에 대해서 조기 환급을 해줍니다. 만약에 초기 시설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데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간이과세자로 등록한다면 받을 수가 없겠죠. 이런 경우는 일반과세자로 가시는 게 좋다. 네, 그럼 세금과 신고 관리도 중요하지만 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이 사업 구조 자체를 어떻게 잡느냐도 큰 고민일 것 같습니다. 그럼 사업 구조 관련해서 또 다른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세무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제가 읽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비 창업자입니다. 현재 친구와 함께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혼자 단독 사업자로 시작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친구와 공동 사업자로 시작하는 게 좋을지 고민 중입니다. 단독 사업자라면 결정권이 명확하고 세금 신고도 혼자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자금 부담이나 업무 부담이 혼자 모두 지게 될까 걱정됩니다. 반대로 공동 사업자로 시작하면 자금을 나눌 수 있고 서로 역할을 나눠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세금 처리, 책임 범위, 의사결정 문제에서 불리하거나 갈등이 생길까 걱정됩니다. 세무 측면에서 각각 장단점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독사업자, 공동사업자에 대한 건 일단은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소득세를 내겠죠. 소득세는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5%까지 누진세율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많은 소득이 잡힐수록 세금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서 많이 내게 됩니다. 세금을. 근데 공동사업자를 하시게 되면 소득이 자연스럽게 분산이 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좀 더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조금 치명적인 단점도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 면제도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로 그걸 들어드리자면 그 제도 같은 경우는 한 사람당 일생에 한 업종에 대해서 한 번밖에 적용이 안 되는 제도예요. 하지만 난 곧 죽어도 공동사업자를 해야 돼요. 근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 면을 적용받으시려면 둘 다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요건을 갖추는 것도 까다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다 고려해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개인적으로는 세금관리 측면에서 개인 사업자로 가시는 게 덜 복잡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추천을 드리자면 개인 사업자, 단독 사업자로 가시고 세금 혜택 최대한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오늘 한재문 세무사님과 함께 창업 초기 세무 리스크와 체계적인 세무 관리 방법 등 세무 상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무사님 오늘 어떠셨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다 전달을 못 드린 것 같아서 되게 아쉽고요. 기회가 된다면 다음엔 더 좋은 정보로 한번 말씀 나누고 싶네요. 어쨌든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한재문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창업자에게 세금은 투자와 성장, 기업 신뢰가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참고해서 예상치 못한 세금은 예방하고 또 사업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시즌2 마지막 세무편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즌 동안 법률부터 세무까지 창업의 길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들을 차근차근 짚어봤는데요. 조금은 복잡하고 낯설게 느껴지셨던 분들도 이번 시간을 통해 한 걸음 더 가까워지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업은 언제나 도전의 연속이지만 여러분의 길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지식과 정보는 분명히 힘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도전과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시즌2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